단 1갤런의 생물학적 액체가 흩어진 모래더미를 단단한 구조용 돌덩어리로 바꿉니다. 이 과정은 파운드당 0.1달러도 안 되는 비용으로 3,000 psi의 건축 자재를 만들어냅니다. 현대 시멘트 가매에서 사용되는 근처한 700도의 열이 전혀 0%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살아있는 돌이 최대 100년 동안 스스로 균열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25년 로마의 기술자들은 이 생물학적 반응을 이용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단하게 굳어있는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서기 100년 나바테아인부터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액체 건축 기술을 이용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 돌을 만드는 핵심 촉매제가 바로 지금 여러분 발밑에 흔한 흙 속에 숨어 있으니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하지만 4,1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산업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절대 알지 못하게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뒷마당에서 흔히 발견되는 토양 박테리아는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은폐했습니다. 25달러로 기초를 다질 수 있다면 포장 시멘트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모래를 돌로 만드는 액체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이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공포에 떠는 5개 산업 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업계가 필사적으로 잠가둔 금고를 열어 젖힐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지우려 했던 진실을 지켜냅니다. 2006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제이슨 디종, 자손 디종 교수는 불가능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불안정하고 푸석푸석한 모래 기둥에 스포로사르시나 파스트리, 에스포로살치나 파트리, 박테리아의 특수 액체, 배양액을 주입했습니다. 그 이후 일어난 일이 기술자들의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었으니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디종 교수는 2700도의 가마를 사용하는 대신 미생물에게 요소와 염화칼슘 용액을 먹였습니다. 72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박테리아는 대사 반응을 일으켜 모래알 하나하나를 방해석층으로 코팅했습니다. 그 결과 압축 강도가 3.0 메가파스칼에 달하는 단단한 사암 기둥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실온에서 만들어진 100% 천연석이었습니다. 참고로 25달러짜리 생물학적 용액이 1세제곱야드당 450달러나 하는 값비싼 상업용 결합제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현대 산업은 시멘트를 만드는데 전 세계 총 에너지의 8%를 사용하지만 디종 교수는 풀잎 하나를 키우는 데 드는 것과 같은 에너지만을 사용해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안다면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고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불가사의를 건설했던 비밀을 이제야 다시 발견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흙 속에서 기초가 자라나고 있는 기원전 25년의 로마 건설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업의 이윤 마진이 더 비싼 대안을 요구하기 전까지 3000년 동안 이것은 표준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때는 기원전 25년입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포추올리 해안에서 마르쿠스 비트루비우스라는 로마의 기술자가 부서지는 지중해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콘크리트를 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는 인부들이 베수비오 산에서 가져온 붉은 화산 가루를 바닷물과 비밀스러운 유기, 활성제와 섞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 혼합물은 단순히 건조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물속에서 단단한 돌로 자라납니다. 현대의 포틀랜드 시멘트 방파제는 내부 철근이 녹슬기 전까지 기껏해야 50년 정도 버티지만 이 로마의 방파제는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트루비우스는 그의 10권짜리 걸작인 건축서 The Architectura의 파도나
물의 힘으로도 용해할 수 없는 물질에 대해 묘사하며 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바다의 공격을 받을수록 실제로 더 강해지는 살아있는 화학 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로마에만 머물지 않으니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사막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모래를 방수 갑옷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상인들에 의해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전해집니다. 서기 100년경 나바테아 건축가들은 오늘날 요르단의 장밋빛 붉은 절벽에 페트라시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생존입니다. 그들은 연간 강수량이 6인치에 불과한 땅에 1200만 갤런의 물을 저장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플라스틱 탱크나 에폭시 라이너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지역의 석회 광물과 유기 지방산을 사용하여 생물학적 회반죽을 개발합니다. 그들은 저수조에 단순히 안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저수조 자체를 석화시킵니다. 이 코팅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제천년이 지난 후에도 이 고대 탱크는 단 한 방울의 누수 없이 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된 생물학적 밀봉과 현대의 20년짜리 지붕 보증을 말입니다. 하지만 히말라야 너머의 또 다른 제국에서는 성장하는 인프라의 과학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때는 서기 700년입니다. 당나라의 중심부에서 건축가들은 태평양판의 격렬한 진동을 견딜 수 있는 탑을 건설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강철 철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석회와 찹쌀을 발효시킨 걸쭉한 국물을 섞습니다. 쌀의 아밀로펙틴은 생물학적 주형 역할을 하여 탄산칼슘이 조밀한 미세 연동 구조로 결정화되도록 강제합니다. 현대의 콘크리트는 압력을 받으면 갈라지지만 이 생물학적 직조물은 오히려 압력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니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그 결과는 어떨까요? 1300년 된 석가탑은 인근의 현대식 벽돌 건물을 무너뜨린 규모 7.5의 재난을 포함하여 15번의 대지진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는 수십 년 만에 실패하는 500만 달러짜리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하나는 1000년을 지속하는 밥 한 그릇과 흙입니다. 이것은 국지적인 요행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접촉이 없었던 지구 반대편에서 활용되고 있던 자연의 근본 법칙이었습니다. 유카탄의 습한 정글에서 마야인들은 추쿰나무, 특히 하바르디아 알비칸스, 하바르디아 알비찬스너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껍질을 끓여 탄닌을 추출하고 이 수지성 액체를 지역의 석회암 가루와 섞습니다. 이것은 1200년의 열대 침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바위처럼 단단하게 유지되는 방수 및 자가 치유 스투코를 만들어냅니다. 지중해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 문명은 돌이 단순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30세기에 걸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액체 돌 화학을 바탕으로 세상을 건설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이었고 영구적이었습니다. 1914년 기록 보관소에서 한 외로운 연구원이 우연히 발견한 사실이 이를 대체한 420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으니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는 고대인들이 어떻게 현대 도시보다 2000년이나 더 오래 지속되는 제국을 건설했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왜 이 기술이 우리의 공학 교과서에서 지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멘트가 건설의 정점이자 현대적 진보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믿도록 유도되었습니다. 현실에서 시멘트는 더 잘 작동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글로벌 공급망이 필요 없는 기술을 대체한 화석 연료 집약적인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보는 무너져가는 모든 다리는 영구성보다 반복적인 이윤을
우선시했던 한 세기 전의 선택이 낳은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래를 돌로 바꾸는 정확한 화학작용과 업계가 여러분이 뒷마당에서 이를 절대 시도하지 못하도록 수백만 달러를 쓰는 이유에 대해 깊이 파헤칠 것입니다. 2006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제이슨 디종 교수는 이 모래에서 돌로의 변환에 대한 정확한 분자 메커니즘을 매핑했습니다. 이 과정은 자연공학의 걸작이니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이것은 미생물 유도 탄산칼슘 침전, 즉 MICP라는 과정에 의존합니다. 스포로사르시나 파스트리 박테리아가 푸석푸석한 모래에 투입되고 요소와 염화 칼슘 용액을 공급받으면 우레아제라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효소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요소가 물과 반응하여 탄산이온을 생성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런 다음 이 이온들은 용액 속의 칼슘을 찾아 즉시 결합하여 방해석에 단단한 결정 격자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치아나 굴 껍데기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생물학적 원리이지만 수십억 개의 모래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표준 80파운드 시멘트 한 포대가 결합을 만들기 위해 2000켈토의 격렬한 화학적 연소를 필요로 하는 반면 이 생물학적 반응은 탄소 배출 없이 실온에서 일어납니다. 실험실 테스트에서 이 배양된 돌은 3,500psi의 압축 강도에 도달하여 미국 가정의 90%에서 사용되는 3,000psi 주거용 콘크리트를 능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갤런당 0.14달러인 액체 용액이 배송비만 1세 제곱야드당 102.5달러가 드는 중공업 제품보다 더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어냅니다. 2021년 나사의 글렌 연구센터, 글렌 리서치 센터는 MICP가 투수성을 90% 감소시켜 모래를 사실상 방수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충격적입니다. 소규모 구조물에 대한 40년간의 상업용 콘크리트 유지보수 비용은 약 8,000달러인 반면 생물학적 대체제는 25달러면 충분하고 교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은 이미 살아있는 재료를 건축의 미래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홈디포, 홈데폿에 가면 80파운드짜리 먼지 포대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료 평가를 거친 성공과 나사의 인증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시멘트 산업은 연간 4,12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라파즈 홀심, 엘 라파르게 홀침이나 세맥스 같은 거대 기업들은 한 가지 특정한 경제적 현실에 의존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제품을 계속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체 비즈니스 모델은 배송하기 무겁고 보관하기 어려우며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 포장된 먼지 함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법적인 매장이 시작되니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 주주들에게 무료 모래를 사용하여 한 번 기르면 2000년 동안 지속되는 기술을 발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반복적인 수익에 대한 실존적 위협입니다. 스포로사르시나 파스트리는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자연에 존재해온 흔한 토양 박테리아이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생물학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통해 이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ASTM CN5국 표준을 보십시오. 이것은 모든 상업용 건축의 법적 문지기입니다. 이 표준은 시멘트를 너무 좁게 정의하여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다리나 마천루에 생물학적 결합제를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실패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은 거의 터무니없을 정도입니다.
현대 콘크리트에는 날카로운 강모래가 필요하여 불법 준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모래 위기가 있다고들 합니다. 반면 무한하게 존재하는 사막 모래는 화학 시멘트가 움켜쥐기에는 너무 매끄럽다는 이유로 무시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액체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매끄러운 사막 모래를 강모래만큼이나 쉽게 구조용 돌로 바꿉니다. 그들은 이 액체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속이 뻔히 보일 테니까요. 대신 그들은 지속 가능성 로비를 이용해 저탄소 시멘트의 미세 조정을 추진하여 수십억 달러의 탄소 배출권 보조금을 확보하는 한편 생물학적 돌은 조용히 미검증 상태로 분류해 둡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위기를 계속 팔기 위해 해결책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할 때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신화로 치부하려 했던 지식이 보존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구상 인구의 99%보다 생물학적 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할 때마다 4,12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수십 년 동안 지우려 했던 것이 보존됩니다. 억압된 지혜를 보호하는 우리의 임무에 동참하려면 지금 구독하십시오. 자,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다음 부분은 그들이 여러분이 정말로 듣지 않기를 바라는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여기서 솔직해져야겠습니다. 생물학적 돌은 고속 산업용 타설을 1대1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트럭이 30분 만에 콘크리트를 붓는 반면 이 살아있는 돌이 3000 psi의 완전한 강도에 도달하려면 72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온도가 화씨 45도 아래로 떨어지면 박테리아가 완전히 휴면 상태에 들어가 겨울철 시공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이를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들은 계절의 주기에 맞춰 조화롭게 건축했으며 어느 날 오후에 접종을 하고 주말 동안 자연이 일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지식을 가지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본적인 화학적 동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트랙터 서플라이, A Tractor Supply에서 1달러에 50파운드짜리 농업용 요소 포대를 구입하십시오. 둘째, 동네 철물점에서 10달러에 도로 제설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20파운드짜리 염화칼슘 플레이크 포대를 구입하십시오. 총 투자 금액은 15달러입니다. 다음 4단계를 따라 첫 번째 블록을 기르십시오. 1단계 활성제 용액을 준비합니다. 요소 300g과 염화칼슘 550g, 물 5갤런에 녹입니다. 2단계 처리되지 않은 지역 모래로 틀을 준비합니다. 모래를 씻지 마십시오. 토착 토양, 박테리아가 여러분의 주요 일꾼입니다. 3단계 포화 모래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액체를 천천히 붓습니다. 4단계 양생 주기 72시간 동안 6시간마다 포화를 반복합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으니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2554년 애리조나의 고지대 사막에 사는 마크라는 자급자족 농민은 이 정확한 비율을 사용하여 독립형 작업장을 위한 구조용 기둥을 주조했습니다. 지역 콘크리트 회사는 그의 외딴 현장까지 배달조차 할 수 없는 조건으로 450달러의 견적을 냈습니다. 마크는 광물에 정확히 12달러를 썼고 발밑에 있는 무료 사막 모래를 활용했습니다. 3일 만에 그의 생물학적 기둥은 3200 psi에 도달하여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집의 기초보다 더 튼튼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상업용 가격의 3%로 똑같은 것을 만들었으며 여러분의 것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하는 산업의 소비자가 되는 것과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기원전 25년 로마의 방파제부터 서기 100년 사막의 저수조, 서기 700년 지진을 견디는 탑에 이르기까지 배양된
돌의 연대표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2006년 디종 교수는 UC 데이비스에서 그 화학작용을 증명했고, 2021년 나사는 붉은 행성 화성을 위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과학은 확립되었습니다. 역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4,02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은 2000년 동안 지속되는 25달러짜리 생물학적 용액에 대해 말해주기보다는 20년마다 유통기한이 끝나는 먼지 포대를 여러분에게 파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장화 밑에 있는 무한한 사막의 모래 언덕은 무시한 채 날카로운 모래에 조작된 위기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 지식은 죽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트루비우스의 라틴어 문서, 에나사의 시무주 기록 보관소, 대학 책장에 먼지 쌓인 화학 교과서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로마인들은 알았습니다. 마야인들도 알았습니다. 나사도 알고 업계의 거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금이 가기 시작한 반복적인 이윤 마진을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구적이고 브랜드화할 수 없는 미래의 설계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발밑의 땅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미래를 건설합시다. 억압된 지식의 다음 금고가 곧 열립니다. 진실이 살아 숨 쉬도록 이것을 공유해 주십시오.